그죠? 그 다음 실식이 남아있죠? 222페이지. 자, 우리가 어디를 보는지를 한번 짚고 갈게요. 사업 시행자에서 공공민간, 뭐 배웠는지 한번 돌려봐봐요.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로 할 때는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일정 사회에서는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다. 2배. 2분의 1, 1병행. 시행자 변경할 수 있죠. 실시계획인가. 1번, 2번, 3번, 4번 파상.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대행을 배웠습니다. 대행. 그 다음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조합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엔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만듭니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에 반하면 안 돼요. 개발 계획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큰 법이니까 개발 계획, 그죠? 인가를 누가 한다? 그렇죠. 이게 지정권적인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 누가 있고? 지정권자. 사업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 개발 계획도 누가 만들었고? 지정권자. 실시인가도 지정권자. 근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니까 사업 시행자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만들겠죠. 인가 누가 합니까?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인가하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 지정권자, 국장일 때는 시도 대도시한테 가면 되고요. 시도지사죠. 그럴 때는 시, 군, 구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그 다음 실시 계획에는요,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 시,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쁘지는 방법이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죠? 그죠? 그 방법이 들어온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포함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지정됐으니까 계획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지구단위 어디에 포함된다?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를 포함해라. 두 번째는 인가는 지정권자가 해라.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그죠? 인가를 지가 만들어 지가 인가할 수 없으니까 뭐 해라? 의견 들으라.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되면 나타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로서 실시계획은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이죠. 그 실시계획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만약에 실시계획에 포함되죠. 그러면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고시가 없어도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이 실시계획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폐지 아닙니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할 때는? 그렇지.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논점을 끄집어내는데 의외로 시험에 잘 냅니다. 요거 5개 가지고 시험에서 1, 2, 3, 4, 5의 지문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시험 임박할 때 되면 시험 치러 갈 때쯤 되면 다 압니다. 자, 요거 체감할게요. 실시계획 나올 때 됐습니다. 나올 때 됐다. 나올 것 같다 이거 올해. 왜 그러냐면, 한번 볼래요? 시험이, 한번 보실래요?
23, 5, 9, 30일. 연속 출전이 된 적이 없죠? 근데 3년 내지는 4년의 주기를 따라가죠. 그죠? 확률이라니까, 확률. 시험은 확률입니다. 확률은 우연입니까? 과학입니까? 확률은 과학이에요, 과학. 뭐든지 평균에 수렴합니다. 평균에 수렴한다니까요. 평균. 항상. 뭐도 평균에 수렴한다고 저는 확신하자면 사람 인생도 평균에 수렴한다. 잘 나갈 때 깝죽거리면 한 방에 떨어지고. 아니 뭐 무수히 보잖아 우리가. 근데 밑바닥을 긴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하면 끝. 근데 계속 움직이면 기회는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항상 평균에 수렴합니다. 시험 문제도요. 시험 문제도 당해 년도를 보면 모르는데 10년치 평균을 내면요. 매년 내는 문제가 있고 10년에 5번 나오는 문제가 있고 10년에 3번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그 평균에 수렴해서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비가 안 오면 곧 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강수량은 수렴을 한다니까요. 가물었다고 난리죠. 그럼 곧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실시. 빨리 해라. 집에 갔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배고프다. 자, 사업시행. 천천히 해야지.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식을 작성. 누가 작성한다고요? 사업시행자. 실식에 뭐에 맞춰라?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개발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헌법. 그죠? 실식에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 단위기 포함된다. 출작. 내용. 구체적이죠. 설계, 자금, 기간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부 규정은 정하면 되고요. 인가. 누구 인가 받아요? 지정권자인가죠. 출작. 사업시행자가 실시 인가 받을 때는 실시인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 얘기장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다만 국장특별자치도 대도시일 때는 국장특별자치도 대도시한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가로로 묶어요. 누구한테 견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인 지정권자는 가로로 묶어요. 누구 의견 된다고요? 시군구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됐죠? 밑에 하나한테 의견 든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시공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등시한 바에 따라서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서류를 송부하며 대도시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정권자는 시군구에게 서류를 송부해주면 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공람시키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는다. 단 경미한 사항일 때는 마음 된다. 생략할 수 있죠. 자, 박스 참고학습 중요합니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변경인가. 국토교통부를 영의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지 않다? 거하지 않다. 거하지 않다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지역 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차고 누락에 따르는 면적의 정정. 차고입니다. 차고.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그죠? 지역의 변동은 없어야 돼요. 면적 몇 프로? 10% 범위 안에서 감소. 비용, 사업비 10% 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증가도 있어요. 증가될 때도 경미한 거로 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뭔가 줄어드는 거는요, 경미한 게 맞아요. 근데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비는 10% 증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넣으면 다 틀립니다. 증가도 경미한 거로 봅니다. 10%면.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에 관련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적청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의 변경. 지적청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면적을 정정합니다. 그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지를 냈거든요. 제가 환지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500을 받기로 했거든요. 환지를. 제 토지가 수용을 당하거든요. 500제곱미터 토지가 수용을 당해요. 그죠? 수용을 당하니까 보상금이 나올 거고, 환지를 했으니까 토지를 바꿀 한채 땅지니까 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예. 네. 근데 나는 얼마를 알고 있었다? 500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청량해 봤어, 이거. 청량하면 500이다, 아니다? 청량 500이다, 아니다? 500? 500? 절대로 아닙니다. 500.0006 이래 나와요. 499.999993 이래 나온다고. 자스트 500이 나올 수는 없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오차를 반영해야 될 말이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량형 단위로 이제 500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측량을 해보면 그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는 경미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3번이에요, 3번. 사업비 몇 프로? 10%. 감소, 증가? 증감, 둘 다. 증감이에요, 증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식 효과는요, 관리기에 의지된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실식이라고 고시하면 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문장은 통으로 내더라고요. 국회법에 대해서 관리기구로 결정할 사항은 관리기 입안 결정 고시가 없어도 관리기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종전 관리기구로 결정된 거하고 실식의 고시 내용하고 저촉 충돌한 게 있죠. 그러면 실식의 고시 내용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변경 동그라미. 밑에 쓰실래요? 폐지 아니다. 시험은 폐지로 낼 겁니다. 폐지가 아니고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알려주면 돼요. 됐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됐어요. 실시계 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매번 가서 인허가를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줄만 칠까요? 20일 안에 의견 제출에다가 줄만 쳐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모아드릴 겁니다. 일단 줄만 쳐놓으세요.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 줄만 치세요. 시행방식. 실시에 다 했다. 사업 시행방식이 몇 개 있어요? 2개. 뭐하고. 그렇지. 수용하고 한지. 자, 질문. 사업 시행방식이 수용과 한지인데 이건 시행자가 정하겠습니까? 법에 정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시행자가 우리 수용하자라고 해서 수용이 되고 우리 환지할래라고 해서 환지가 되는 게 아니고 신도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거는 뭐를 제일 많이 보셨나요? 수용을 제일 많이 봤죠. 혹시 환지로 신도시 만드는 거 본 적 계신 분? 그죠? 환지는 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오르내리는 신도시들은 전부 다 수용을 합니다. 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수용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수용이 두 번째 칸에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택지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택지의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죠. 그럼 뭘 한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신도시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만드냐면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을 일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입니다. 환지는 바꿀 한자의 땅지점, 토지를 토지로 만다, 바꾸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꿔줘요? 그죠. 원소유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환지로 신도시를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환지로 신도시를 만든데. 네? 강남이에요, 강남. 70년대 후반부에 신도시를 갖다가 서울이 좁았죠. 옛날에 지금 현재 강남, 그 다음에 송파, 강동구, 3구는 서울이다, 아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동이라고 했어요, 영동. 영동이 왜 영동이? 우리나라에서 영동이 2개거든요, 2개.
어디가 영동이에요? 대관령 동쪽 해가지고 그죠? 강원도 쪽, 강릉하고 이쪽을 영동이라고 부르고 영동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영동이라면 어디를 말한다?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왜? 영등포 동쪽, 서울에 있는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그게 영동이에요. 그래서 영동대교가 있죠. 영동대교. 그게 서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신도시로 편입을 시켰죠. 70년대에. 그죠?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뭘 했겠습니까? 수용을 했겠지. 근데 그때는 음수. 뭐가? 돈이. 그래서 환지를 했다니까요. 환지를. 자, 그래서 수용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수용을 하고요. 환지는요, 목적이 세 개거든요. 효용정진, 대지 효용정진, 공공시설의 정비, 그 다음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현재 높아요.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너무 높으니까 수용하려면 보상금이 너무 많겠네. 그때 뭘 한다? 환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목적이면 뭐로 가고? 환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뭐로 간다? 수용. 혼용은요, 혼용이라고 나오는데, 혼용은 전부 실내요. 요만큼의 신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효용 정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격이 너무 높아요. 효용 정진이 필요하니까 뭘 해야 돼요? 환지해야 되겠네. 가격이 높으니까 수용 안 되겠네. 아니다. 가격이 높으면 안 되네. 다시 할게. 똑바로 안 하나? 괜히 수업을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자, 다시 할게요.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은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한데, 와, 여기는 가격이 너무 센 거야. 여기는 뭘 해야 돼? 수용. 가격이 높아 수용 안 되잖아. 뭐 해야 돼? 환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방식이 몇 개 나오네? 2개 나오네. 그래서 뭐라 한다? 혼용인데, 혼용은 수용과 환지를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 분할 안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분할하는 거고, 미분할은 분할 안 한 겁니다. 분할 봐봐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지구로 사업 시행지구를 나누는 거. 미분할을 안 나누는 거. 3번 보시면 사업 시행지구를 만약에 분할할 때는 각 지구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비용이 있죠.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실식에게 반영을 해라. 나중에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구분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답니다 이거. 그리고 시행 방식을 여러분 한 번 정했습니다. 고정불변의 진리로가 있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아이씨, 걔나 작년에 이것도 수업할 때 많이 했는데 나와버렸어. 난 되게 반갑더라고. 아싸 이랬는데. 아니, 이제 시험,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오면 문제가 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산업인력 공부에서 답을 발표하기 전에 답을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5분 만에 문제를 먼저 풀어요. 5번. 41, 42, 43, 쭉 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뭐를 보냐면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던 게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택도인 킬러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와, 길거리를 달릴 수 있겠네. 와, 이 마스크 써야 되겠네. 이런 결정을 한다고. 공법생들은 특히 다 그래요. 킬러 문제가 공법은 항상 8개에서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측되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이래 훑어보거든요. 훑어보면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예, 이러면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문제입니다. 정리 나왔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시행 방식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봐봐요. 지정권자는 지가 상승 등 개발 여건 변화로 시행 방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위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때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있다, 없다를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죠. 밑에 나옵니다. 시행 방식 변경 한번 봐봐요.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외에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할 수 있는
요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데, 자, 공공사업 시행자가 바꿀 때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는요, 적지 마세요. 7번 보세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대통령 영의장 기준에 따라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뭐로 바꿀 수 있다? 환지로 바꿀 수 있어요. 혼용 방식에서 뭐로 바꿀 수 있다? 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시행자입니다. 조합 빼고. 조합을 제한 사업 시행자가 대통령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뭐로 바꾸네? 혼용으로 바꾸네요. 자, 그래서 시행 방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자, 봐봐요. 정리해 드릴게. 수용을 여기 위에 적을까? 공공이 할 때는 적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수용을 정리하면 돼. 뭐로 바꾼다? 환지. 혼용을 환지로 바꾸잖아.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왜 모든 사업 시행 누구는 뺀다? 조합은 뺍니다. 조합은 왜 빼냐면 수용에서는 조합이 없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뭐로 바꾼다? 혼용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바뀌기 전 바뀐 이유입니다. 결론 이야기할게요. 결론 맞는데, 뭐로는 바뀌지 않는다? 수용으로 바뀌진 않아요. 수용으로 바뀌진 않아. 뭐를 바꾸진 않는다? 환지를 바꾸지는 않아. 요거 말면 돼요. 답 다 맞춰, 그러면. 뭐로 바뀌진 않는다? 수용으로 바뀌지는 않고, 뭐를 바꾸진 않는다? 환지를 바꾸지는 않아. 이거 말면 돼. 네, 이걸 외우고 가는 게 이게 두 개만 알고 가면 돼. 결론 말고 가면 돼. 다 했다. 순환하면 된다. 임대주택 지으면 된다. 수용. 자, 수용입니다. 드디어 수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그죠? 수용하고 환지하고. 자, 수용은 여러분들, 작년 한 개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개 나왔는데, 작년은 킬러로 나왔습니다. 킬러. 예상 문제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토지 상환 채권이. 근데 손도 못 대게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적 경량으로 그냥 보통 한 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수용 들어갑니다. 누가 수용할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 모든 사업시행자. 누구 빼고? 조합 빼고. 조합 빼고. 조합은 어디에서만 사업시행자들? 환지.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때 동의요건 있죠? 동의요건. 민간 사업시행자 및 공동출자법인으로서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경우를 제외하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민간이죠, 민간. 조합 제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적어 놓을래요? 공동출자법인 이 말이 막 줄줄줄 나오면서 헷갈립니다. 그냥 민간으로 하면 돼요, 민간. 민간이 수용할 때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마고 소유하고 소재 총수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1을 마고요, 소유하고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말 때, 수용할 때. 이 동의자,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 기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라고 기준을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동의한 거로 만다. 취득했기 때문에 그냥 동의한 거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벌써 두 번째 나왔죠? 시설 사업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자, 토지 수용의 논점은 4개입니다. 4개 해볼게요. 첫 번째, 수용의 객체, 당해 토지. 그죠? 인접지. 나눴죠? 수용의 객체,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수용할 때는 어떤 법을 준용했다? 공치법. 몇 프로? 98%. 특례, 2%, 2개. 사업 인정 고시 특례로서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객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재결 기간이 특례로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 기억나십니까? 예.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넘어와서 역시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어떤 법을 준용합니까? 몇 프로? 적어라. 그럼 특례가 나오겠네?
특례는 몇 프로? 2% 적어라. 당연히 뭐의 특례? 공시부 특례지 그럼. 사업인정고시 특례. 원래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국장 행님한테 가서 뭐 받아야? 사업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특례니까 사업인정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죠. 우리가 배웠던 시설사업에서는 언제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봤다? 실시계획인가곳이죠. 근데 개발사업에서는 공시법을 준용할 때 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그죠?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고시를 하면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언제를 사업인정을 개발사업은 언제를 보냐면요. 토지 세목고시입니다. 토지 세목고시.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오늘 첫 시간 때 개발계획을 배웠거든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신도시의 헌법이다.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계획으로서 웬만한 건 다 들어온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4개 있었다. 빡세 2개다. 기억납니까? 빡세 2개다. S 3가 이거죠. 세부 목록. 이걸 고시를 하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서 수용의 권리가 생긴다.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재결 기간은 똑같네요. 시설사업에서도 언제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수용. 됐죠? 답니다, 이게. 자, 다시 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데 수용은 누가 한다고요? 모든 사업 시행자가. 근데 시행자 중에서 민간이 수용하려고 그러면 동의요건이 필요하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된다. 수용할 때는 어떤 법을 준용한다고요? 공시법 몇 프로? 특례 2%. 하나가 사업 인정의 특례. 누구한테 사업 인정을 받는 게 원칙인데 국장한테. 근데 시설사업에서는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는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안 받죠. 언제를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근데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에서는 언제를 봅니까? 토지 세목고시. 개발계획에서 토지 세목,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물건 권리에 대한 자세한 항목을 만들어서 고시하면 이때 수용의 권리가 확정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에 불복 기간에 언제까지 하면 돼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작년에 나왔는데 이것도 뭐 자주 냅니다. 채권이 여러분 몇 번째 나왔어요, 지금? 응? 두 번째. 매수 청구에서 나왔죠.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고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공개획 시설 채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공포에는 채권이 4개 나오거든요. 4개의 채권 중에서 시험에서는 1개를 꼭 냅니다. 거의 1개 또는 때로는 2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인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상환 채권이거든요. 토지상환 채권. 글자를 한번 잘 봐봐.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뭐로 상환한다? 자, 토지상환 채권.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기 더 편해요, 이거는. 쉬워. 지금, 요 하고 있어요. 개발 분야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명칭이? 토지상환 채권이죠.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데? 그렇지. 개발법 배우고 있죠. 개발법에서도 뭐 배우고 있는데? 수용 배우고 있죠. 수용 배우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다? 토지상환 채권이 나왔죠. 자, 봐봐요.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푸른 초원 10억짜리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여러분들에게 원칙적으로 사전에 현금으로 10억을 주면 돼요.
보상해주면 돼요. 그죠? 그 10억짜리 토지를 가져가고 10억을 줬어. 그러면 끝났죠? 근데 이게 10억을 줬겠어, 못 줬겠어?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더라? 그렇지.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주는 게 아니고 뭘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뭐로 상환하는 거? 그렇죠. 토지로 상환하는 거. 토지 상환 채권에서 키워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키워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토지로 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현물보상입니다. 현물보상.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그렇죠. 예외죠. 아, 잘한다. 예외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때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즉 공공도 되고 민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발행하면 부도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한테 지급 보증을 받으면 민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인가요? 예외인가요? 예외죠. 그럼 너가 마음대로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누구한테 승인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 지정권자. 개발법에서 모르겠다면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지정권자죠. 그래서 발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야가 발행을 했으니까 야는 채무자가 되겠네. 발행자면서 채무자네. 야는 채권자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요,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는데, 뭔 말이냐면 1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토지상환 채권으로 채권 10억짜리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 토지 상환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상환할까? 토지로 상환하잖아. 1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10억짜리 토지로 상환해 줄게라는 채권을 발행하면 돈 10원도 없이 사반다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리고 이건 수용이 안 해요. 그런데 뭐하고 똑같아? 봐. 10억짜리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10억짜리 토지를 줄게. 그게 수용이야, 환지야? 그래. 그래서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해서 발행한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일부. 그리고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발행했어, 안 했어? 했지. 만기가 와, 안 와? 오죠? 그러면 만기에 채권자가 채무자 내지는 발행자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지급 제시를 합니다.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을 못 하면 그게 부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할까 안 할까? 하겠지. 뭐로 지급할까? 아, 왜 그래? 토지로 상환한다라고 미리 약속했잖아. 토지로 지급한다니까요. 뭐로도 가능하냐면요, 건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건물로도 지급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 지급할 때는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전체 토지나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급 용도로는 전체 만들어 놓은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지급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수용해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상환자가 중요하거든요. 상환자. 공부에서는요, 채권이 4개인데, 상환자가 들어가는 게 요거 말고 주택법에 가면 있는 주택 상환사채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주택 상환사채. 시험에 잘 내거든요, 둘 다. 근데 상환자가 들어가면, 그렇지. 저 뒤에서 누가 이야기한다. 기명정권이라 불러요. 기명정권. 그래서 공부에서는 기명정권이 2개입니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기명이 뭐예요, 기명? 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기명이죠. 무기명 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은 이름을 했다. 어디에? 정권에. 끝. 무기명은요? 이름이 없다. 어디에? 정권에. 그죠? 그래서 무기명 정권은 설명 들으셔야 돼요. 간단히 지으면 됩니다. 한번 들으면 돼요. 무기명은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름이? 응? 누구 이름이 없어요? 채권자 이름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름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 여러분이 저한테 주려고 상품권 맨날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까 한 분이 주던데 50만 원짜리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게 누구 이름 있어요? 채무자는 있잖아. 채권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기명정권은요, 양도 양수가 자유로워요. 무기명정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극장표, 지하철 패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이 무기명정권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고로 양도 양수가 자유롭다.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한테 변제를 하냐면요. 무기명정권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변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받은 상품권을 제가 좀 전에 분실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습득했어. 그걸 들고 롯데에 갔어. 그러면 채무자인 롯데가 변제를 해야 해. 하죠. 채권자한테 변제한 겁니까? 점유자에게 변제한 겁니까? 그러면 롯데는 채권자한테 변제를 안 했잖아. 그 무효의 변제입니까? 유효의 변제입니까? 유효. 그래서 점유자에게 변제하면 유효의 변제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기명정권의 특성이에요. 그죠? 근데 기명정권은요, 이름을 적어요. 누구 이름을? 누구 이름을? 그렇지. 채권자 이름을 적는다니까요. 채권자 이름을 왜 적어? 채권자 이름을 왜 적어? 이름이 적힌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럼 변제를 할 때 채권에 갑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갑인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명정권은요, 발행할 때 채권 원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채무자가 발행을 할 때 나는 갑에게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을에게 5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갑이 가져와서 안 가져왔어? 가져왔죠? 그러면 원부를 보는 거야. 대조해 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야, 민증 내봐. 민증 안 가져왔는데 운전면허 내봐. 이래가지고 비교해야 해. 하죠?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갑이 원채권자인데 갑이 분실한 거야. 을이 습득한 거야. 습득자가 채권을 가지고 가서 채무자한테 10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안 하고 변제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의 과실이 있어요? 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효한 변제가 안 되고 이중 변제 위험에 빠져버려요. 이거는. 그죠? 이게 기명정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기명정권은 양도 양수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는 않다. 그렇다고 금지가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사유가 있으면. 근데 양도를 할 때는요, 어디에 이름을 바꿔야 돼? 원부에서 나는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부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도 바꿔야 돼? 정권에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양도를 하려 그러면 어디 이름을 바꿔야 되고, 원부에다가. 그리고 내가 채권자로서,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 그러면 어디에도 이름을 같이 바꿔야 된다? 채권의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무엇이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요게 토지상 채권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집으로 갑시다. 발행자, 누구는?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가 마음에 원하면 출자.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예외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 대금이 전부 일부. 전부 안 돼. 전부 안 돼.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누구일 때는 보증받아야 된다. 민간 지급 보증, 목차 출작. 발행 규모. 채권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분양 토지 건물에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2분의 1을 초과해서 채권 상환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발행계획의 승인. 누가 승인한다고 했습니까? 지정권자 승인 출자. 간단하죠? 이율. 이율도 중요합니다.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가 정한다. 이율도 중요합니다. 기명식 정권이다. 뭐를 비치해라? 원부를 비치해라. 뭐기 때문에 원부를 비치합니까? 기명. 무기명 정권은 누구한테 채권을 발행했는지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안 적죠. 자, 채권의 이전. 채권을 양도합니다. 양도할 때는 어디에 적으라고 했어요?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지 양도할 수 있어요. 대항하려고 그러면 어디 이름 적어야 돼요?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막을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들지 못한다, 이 말이지. 대들지 못한다. 질권 설정할 수 있죠. 다 했네. 이주대책 수립하면 돼요. 수용을 통해서 삶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원형지 나왔는데,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난 하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는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뒷일을 그 폭풍에 휘말리면 뒷일을 제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습될 수 있는 요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수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환지, 그 다음에 수용 조금 남은 거 정리하고 정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간보다도 1시간 정도 수업을 더 했는데 수고하셨고, 휴일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절반 이상 남아있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절반 이상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